안녕하세요. K 팬데믹 속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인도 청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와 K-팝을 넘어 음식, 패션, 언어까지 한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닌 삶의 방식이 되었죠. 지리적으로 먼 나라였던 한국은 이제 인도 젊은이들의 정체성과 꿈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뭐지? 내 인생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던가? 뉴델리의 한 아파트, 팬데믹으로 도시 전체가 멈췄던 2020년 여름. 그날도 아크리타는 방 안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낯선 썸네일을 클릭했습니다. 타이틀은 단순했습니다. Crash Landing on You Best Scene Compilation. 처음엔 심심풀이로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5분, 10분 그날 저녁, 아크리타는 저녁도 먹지 않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1화를 넷플릭스에서 정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몰입돼?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리타 싱입니다. 인도 뉴델리에 사는 평범한 20대 여성이고요. 당시엔 대학을 막 졸업하고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깥 활동이 모두 중단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시절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우리 인도는 항상 자국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발리우드 영화, 전통 무용, 음악 이런 문화들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도 이건 그냥 다른 나라 스타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드라마, 그 다음엔 예능,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블랙핑크 영상까지. 특히 블랙핑크의 디디우디우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와, 이건 진짜 세계적이다. 이게 진짜다. 처음으로 블랙핑크를 본 날, 저는 방에 있던 작은 거울 앞에서 제스처를 따라했고, 다음 날엔 유튜브를 켜서 K-팝 댄스 튜토리얼을 검색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K-팝 댄스를 배우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 같은 사람이 저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뉴델리의 제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 콘텐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너 또 그 한국 얘기야? 하면서 웃었지만 결국엔 다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기 시작했죠. 특히나 팬데믹 당시 집에만 있어야 했던 우리들에게 한국 콘텐츠는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법이었어요. 사랑, 우정, 인간미 무엇보다 섬세함이 있었어요. 인도의 영화들이 되게 화려한 노래와 액션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 콘텐츠는 마음을 건드리는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후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궁금해졌어요. 이상하게도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라면, 김치찌개, 삼겹살을 보면 저절로 침이 고였고 배우들이 입는 패션, 화장법까지 따라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한국 음식 도전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샤코렌토 챌린지, 샤브라미언 러브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요. 결국 팬데믹이 끝날 무렵 저는 친구들과 함께 뉴델리 시내에 있는 작은 한식당을 찾아갔고 거기서 생애 처음으로 진짜 김치를 먹어봤어요. 맵고 짠데 중독적이었어요.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 매일 먹는다고? 그때부터였어요. 단순히 콘텐츠가 아니라 문화로 한국을 느끼기 시작한 게.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한국 할 때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우리 문화도 소중한데 왜 자꾸 다른 나라 것을 따라하려 하니? 하지만 어느 날 저희 가족이 함께 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다니.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죠. 내가 한국에 빠진 이유를 알 것 같구나.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미도, 단순한 나라 이름도 아니에요.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언젠가는 직접 한국 땅을 밟고 제가 사랑했던 모든 걸 눈으로 보고 싶어요. 경복궁, 홍대, 명동, 제주도, 그리고 그 땅에서 제가 느꼈던 감동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싶어요. 그 첫걸음으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단어를 외우고 한국어 유튜브 영상을 듣고 한글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한국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 같았으니까요. 한국어 학과 경쟁률이 300대 1이라고 아크리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델리 중심부에 위치한 국립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JNU가 새롭게 개설한 한국어 석박사 과정에 인도 전역에서 몰린 지원자 수가 무려 수천 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한 것이었죠.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국에 빠진 것이 단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는 사실을요. 팬데믹이 끝나고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크리타와 그녀의 친구들은 오프라인에서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뉴델리 한류 팬 모임은 매번 200명이 넘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그곳에서는 K-팝 랜덤 댄스, 드라마 OST 노래자랑, 한국 요리 체험 같은 행사가 진행되었고 모두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사랑해요를 외치곤 했습니다.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Korean Inspire 콘텐츠가 올라왔고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식 데이트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떠올랐어요. 인도 전통 문화에서는 다소 금기시되던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손잡기, 커플 사진 찍기 등이 K-드라마의 영향으로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죠. 라면 먹고 갈래? 예전 같았으면 부적절하다고 여겨졌을 이 대사가 이제는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머 코드가 되었고 실제로 친구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으며 드라마 속 상황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요리 유튜버들 또한 한국식 요리 콘텐츠를 앞다투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김치 담그기, 불닭볶음면 챌린지, 삼겹살 파티 등등. 인도 전통 식단과는 전혀 다른 매운맛, 간편한 조리법, 그리고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따뜻한 식사 장면들이 인도인들의 감성을 건드렸던 거죠. 특히 지세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쿨하면서도 깔끔한 한국 스타일이 미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사리만이 아니라 한국 스타일의 원피스, 니트, 스니커즈가 일상복으로 떠올랐고 뷰티 유튜버들은 한효주 메이크업, 수지룩 같은 콘텐츠를 제작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의 유명 방송사 NDTV에서 아예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Korea Mania Why India's Youth is Letting Go of Bollywood. 이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단순히 한국 콘텐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당연시되었던 자국 문화 중심주의가 흔들리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조명된 것이었거든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인도 젊은이들의 우상은 더 이상 샤룩칸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이다. 아크리타는 이 방송을 가족들과 함께 시청했고 그 후로 부모님은 딸의 한국 사랑을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JNU 대학 캠퍼스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고 아크리타는 그 대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지 드라마나 음악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주는 감동 때문이에요. 특히 여러분의 정, 배려,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문화가 정말 좋아요. 그녀는 긴장했지만 열정적으로 발표를 마쳤고 놀랍게도 2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심사위원은 그녀의 발표를 이렇게 평가했죠. 언어는 마음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을 제대로 전했어요. 그즈음 아크리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문화센터 인도지부가 뉴델리에 새롭게 문을 연다는 소식이었죠. 개관식에는 주인도 한국 대사도 참석했고 태권도 시범, 한복 체험, 한글 쓰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크리타는 그날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감탄했죠. 내가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아. 그렇게 한국은 아크리타의 꿈이자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아침은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로 시작되고 식사는 한국 라면과 김치로 구성되며 휴식 시간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을 외국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 떨어진 제2의 고향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녀처럼 수많은 인도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라는 문화를 사랑하며 자신의 일상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요즘 인도 젊은이들의 꿈이 뭐냐고요? 대기업 입사, 스타트업 창업. 아니요, 바로 한국에 가는 거지예요. 뉴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이제 인도의 주요 도시 어디서든 한류는 쉽게 눈에 띕니다. 길거리엔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청소년들이 돌아다니고 번화가 중심에는 셀카 포토부스가 들어서며 K-스타일을 표방한 가게들이 줄지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쇼핑몰에선 K-팝 존, 드라마 룩북, 한식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죠. 한류는 이제 즐기는 것을 넘어 삶 속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식입니다. 이제 라면은 인도에서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집밥 대체 식사가 되었어요. 한국식 라면, 떡볶이, 김치는 지세대 인도 여성들 사이에서 자취 필수템으로 불리며 슈퍼마켓에서는 김치와 고추장이 품절되기 일쑤입니다. 유명 인도 유튜버 리아 모아는 매주 한국 음식 챌린지를 진행하며 한식은 만드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는 두 배다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SNS에서는 Korean Day Routine,
콘텐츠가 대유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국어 인사하기, K-드라마 명장면 따라하기, K-패션 스타일링 도전, 한국어 노래 커버, 이런 콘텐츠가 릴스와 쇼츠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K-데이를 외치는 젊은이들의 영상은 인스타그램의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심지어 어떤 인플루언서는 하루 식단을 전부 한식으로 구성하고 저녁엔 조명 아래에서 드라마 속 분위기를 연출하며 식사를 해요. 문화 소비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발리우드 영화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었지만 이제 인도 청년들은 넷플릭스, 디즈니, TVING 같은 OTT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 정주행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인도 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고, 악의 꽃, 세븐데이즈, 하주 등 장르 불문 K-드라마들이 인도의 넓은 시청층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콘텐츠들을 향한 반응은 단순한 좋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꿨다. 이 드라마 덕분에 다시 사랑을 믿게 됐다. 이런 댓글이 넘쳐나죠. 놀라운 건 이 한류 콘텐츠들이 그저 인도에서 소비되는 것을 넘어 인도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도의 한 대형 제작사에서는 K영화 건축학개론을 리메이크한 메모리 하우스라는 로맨스 영화를 제작했어요. 이 영화는 추억 속 첫사랑이라는 감정을 인도 특유의 감정선과 음악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원작의 서정성을 그대로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죠. 심지어 리메이크작에서 주인공이 라면을 끓이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인도 영화사 최초로 라면 광고 계약까지 체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인도 청년들의 감정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K-드라마로 사랑을 배우고, K-음악으로 위로를 받고, K-패션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K-음식으로 친구들과 공감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어 자체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화이팅 같은 표현은 이제 힌디와 영어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고,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글 필기체 쓰기와 자모 익히기 챌린지가 대세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인도의 문화평론가 라지브 나라얀은 말했습니다. 한류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든 공존의 언어다. 아크리타 역시 이런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뉴델리 JNU 대학 내에서 첫 번째 학생 주도의 한글 캘리그래피 동아리를 만들었고, 매주 K-팝 댄스 워크숍을 운영하며 한류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어느 날 후배의 질문을 받습니다. 선배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빠졌어요? 아크리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멋있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 삶이 한국처럼 바뀌었어요. 한국은 나를 성장하게 했고 나도 그 문화를 닮고 싶어졌어요. 인도에서 한국은 이제 선망의 대상을 넘어 함께 나누고 싶은 생활문화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멋있어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이라는 문화가 제 삶의 방향이 되어버렸어요. 아크리타가 이렇게 말하자 후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인도의 수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기도 했으니까요. 한류는 인도에서 단순히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자아를 표현하는 언어, 삶을 디자인하는 방식,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과거 인도의 청년들이 서구 유학이나 영어권 진출을 꿈꿨다면 이제 그들의 로망은 한국에서 살고 일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취업, 유학,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이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한 번쯤은 꼭 한국에 가봐야 한다는 말이 청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인도 현지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는 전례 없이 뜨겁습니다. 뉴델리의 JNU에서는 한국어 전공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경쟁률이 무려 3,000일. 일부 사립대학은 자체적으로 한국학과를 신설했으며 비공식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가 전국 50개 도시 이상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한류가 인도에서 일상의 일부가 되면서 그 파급력은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도의 여러 도시에서는 한국 기업 채용 박람회가 열리며 한국어 가능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채용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 식당은 이제 K-드라마 팬들의 성지이자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울 명동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뉴델리와 뭄바이에서도
한국적인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흐름이 일방적인 수입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제 인도의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하고 재해석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K-팝의 힌디어 랩을 얹고 K-드라마 명장면을 인도식으로 재현하며 한국 음식에 향신료를 더해 자신만의 한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융합이죠. 한류를 통해 인도와 한국은 그 어떤 외교보다도 빠르고 강하게 마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닌 사람과 사람, 감정과 감정의 교류로서 두 나라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K 콘텐츠라는 하나의 작은 창문을 통해 인도 청년들은 한국이라는 세계를 보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정체성을 다시 조립하게 된 것입니다. 아크리타는 한국 방문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뉴델리 JNU 도서관 앞에서 작은 한류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한글로 이름을 써보고 한식을 맛보며 K-팝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공간은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되돌려주는 장소예요.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제가 먼저 길을 닫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한국은 그들의 일상, 자아, 꿈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문화란 단어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한류가 인도에서 일으킨 변화는 그 단어의 진짜 무게와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인도 소녀가 유튜브로 K-드라마를 보고 그 감동에 울고 웃고 그리고 조용히 속삭일지도 몰라요. 언젠가 나도 꼭 한국에 가고 싶다. 그 말이 공상도 환상도 아닌 현실적인 꿈이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인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는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고 감동하는 진정한 문화적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청춘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외치는 꿈이 아닙니다. 함께 듣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문화와 연결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나는 한국과 연결돼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인도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한류의 가장 놀라운 성과이자 가장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 감동 피플이었습니다.